이번 시간에는 다항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이 여러 개가 있는 이제 함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상을 좀 해보면 미지수가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다항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이 이제 배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항 함수에 적용하기 전에 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 미분은 이제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 점에서 어떤 우리가 특정한 점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x가 변하는 양에 따라서 y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도 있었고 순간 변화율도 있었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직선이 함수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A라고 하는 점부터 이제 B라고 하는 점까지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축을 만들어서 이제 X축, 이제 또 Y축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값이 이제 A가 되고 이 값이 이제 B가 됐을 텐데 해당하는 A가 얼마만큼 변했을,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변했을 때 Y축으로 얼마만큼 변했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순간 변화율은 딱 그 어떤 이 B를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이제부터는 그 이제 이해를 좀 하니까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았었을 때 변화율이 얼마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미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순간 변화율이고 이제 찰나. 아주 그 순간적인 그 찰나에서의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고 그 찰나의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 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가량을 표현할 때 이렇게 델타 X 이렇게 씁니다. 왜 이 말을 좀 먼저 썼냐면 좀 있으면 이제 이런 게 또 나와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용어들 앞서서 저희가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1에서 5까지 변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4만큼 증가했는데 그때는 이제 델타 X를 증가량을 4라 이렇게 4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의미를 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델타 Y분의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의 제곱이네. x의 제곱은 여러분들 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면 x의 제곱이니까 대략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오랜만에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1이라고 합시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이쯤 되면은 여기를 할 걸 그랬네. 이쯤 되면은 제곱이니까 대략 4가 되겠죠. 4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고 2가 되면은 여기쯤 돼서 여기 있는 값이 4 뭐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x가 1에서부터 5, 여기서부터 이제 5까지 증가했는데 뭐 지금 그림 그릴 수가 없을 정도네요. 그러면은 x가 1에서 5까지 증가했다.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겠죠. x는 1에서 5까지 증가한 거고요. y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의 제곱하고 서부터 5의 제곱까지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할 수 있겠죠. 5에서 1까지, f의 5에서부터 f의 1까지. 그러면은 밑에는 4칸 증가한 거고 위에는 26칸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x가 1에서부터 5까지 평균적으로 변화한 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라는 거죠. 평균적인 변화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1에서 5까지를 했었을 때입니다. 1에서 4까지도 또 달라지는 거고요. 1에서 5까지, 1, 2, 3, 4, 5, 5까지 갔었을 때 1에서 2까지, 1에서 3까지, 1에서 4까지, 1에서 5까지, 1에서 4까지를 다 지나가서 1에서 5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에서 4까지의 간 평균 변화율하고 1에서 5까지 간 평균 변화율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1에서 4까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4까지 간 거를 한번 해봅시다. 1에 4까지 가면은 평균 변화율이 1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에는 델타 x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4 빼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를 구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는 겁니다. 4까지. 그 다음에 4, 4, 16에서 1 빼는 거니까 결국에는 3분의 15가 되니까 5죠. 여기는 6이잖아요. 5, 9.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그 4까지는 기울기가 5였는데 5까지 가면은 6이 됐다는 얘기는 4에서 굉장히 또 급격하게 데이터가 변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을 보더라도 함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에서 3까지의 변화율을 한번 보면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조금 하나요? 1에서 3까지의 변화율을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수학 공부할 때는. 3의 제곱. 그죠? 그러면은 델타 x는 델타 y를 구하면은 이거는 2가 되고 바로 쓸게요. 9 빼기 1이니까 8이 되잖아요. 그럼 4가 됐죠.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되잖아요. 기울기가 점점 증가됐다는 얘기는 점점 x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증가하는 쪽으로 갔었을 때 그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평균 변화율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화를 하면은 델타 x는 뭐 b-a가 되고 이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수식을 좀 정리해 보려고 델타 y는 fb를 넣은 거 거기서 빼기 fa 그 다음에 델타 x는 b에서 a 빼는 거 이제 x 값에서 x를 뺀 거 x 나중에서 x 처음에서 변화한 때까지 뺀 거죠. 그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수식들을 여러분들 이 그림 잘 외워두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하나만 알아두면은 뭐 x가 a로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델타 x는 먼저 가 있는 b에서 a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y 쪽에 있는 델타 y는 fb 마지막 4까지 변했으니까 4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빼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b-a fb-fa 점점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는 수식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델타 x를 h로 치환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보게 되면은 b는 다시 치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b는 a에다가 h를 한 거거든요. 이 h가 델타 x니까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만약에 b였다면 수직선에서 그죠? x랑 y에 있는 이런 2차 수직선에서 a하고 b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랬었을 때 요 사이의 간격을 h라고 우리가 정의하거나 또는 델타 x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러면은 b는 어떻게 구해요? b는 a에다가 더하기 h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b에다 다 대입을 해요. 이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b에다 대입을 하니까 여기 b-a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b에다가 a 플러스 h를 대입하니까 당연히 빼지죠. 당연한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한 거니까 h가 남게 돼서 이런 식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요 식이 있잖아요. 요 식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요 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식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는 요 식이 되게 많이 나왔죠.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F4에서 뭐 F2를 했는데 여기는 2가 뭐 리미트 뭐가 B가 A로 가더라.
뭐 그랬었을 때에 뭐 값이 3,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f 프라임 e가 여기 b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네. 이거는 x가 답을 내가 2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f 프라임 e가 3인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까지는 문제를 풀어왔던 거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 두 점을 지나는 정점의 기울기죠. 뭐 실제의 fx의 변화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올라갔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변한 거랑 같은 거죠. 조금 더 거리상으로는 더 길겠죠. 길겠지만 결국에는 P의 점으로 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른 그림에서 혹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처음이랑 끝만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의 변화는 X에서의 변화, Y에서의 변화만 보기 때문에 평균적인 변화는 저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왜곡될 수 있죠. 실제 내가 그 지나온 궤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X가 이만큼 변했고 Y는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변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정해진 두 점. 사실 그 점 P에서 Q로 가 있는 그 행적, 그 궤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X 그 함수가 변해온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 파이썬에서는 평균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죠? 심볼 관련되어 있는 심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심볼 이용해서 x를 기호 변수로 바꾸고 이제 fx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의한 값에다가 변수 값하고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은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그 실제 그 계산해 보는데 여기 기계 아니고 2의 x의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4x 플러스 7 위에 두 점이 있는데 0, 4, 2, 12의 평균 변화. x는 이만큼 움직였고 y는 4에서 12까지 움직였으니까 얼만큼 움직인 건가요? 빼면은 8이니까 결국엔 4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일단 해보죠. 심파이라는 데서 이제 임포트를 해라. 심볼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게 되게 큰 라이브러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from 이렇게 쓰면은 어디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겁니다. 임포트만 써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임포트만 써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from을 쓰면은 심파이가 굉장히 큰 라이브러리라서 여기서 가져와서 심볼 여기 심파이 중에서 심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DEF라는 게 있는데요. DEF는 파이썬에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파이썬에 이제 어차피 나온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땡땡을 쓰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 브레이스나 이런 건 없는데 이런 definition이라든지 if문이라든지 for문에 땡땡이가 꼭 있는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파이썬에서는 독특하게도 내가 어떤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들여쓰기 합니다. 인덴트라고 해서 들여쓴 데까지가 그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프린트가 나오면 이제 끝난 겁니다. 프린트 했는데 그냥 불러서 썼어요. 그냥 끝난 거죠. average 0, 2. 0하고 2가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오는 거죠. AB의 최대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건 뭐 그 정렬하려고 쓰는 겁니다. 혹여나 2,0이라고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2,0을 집어넣어도 그렇고 0,1을 집어넣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에버리지를 똑같이 구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심볼스라고 해서 기호 변화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지금 fx를 정의를 하죠. 2x의 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는 거고
fx에다가 subs 한 다음에 각각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x에다가 m을 넣고 여기 max b가 되겠죠 지금은. 그 다음에 x에다가 n을 넣고 더 작은 값을 왼쪽에 두겠다는 겁니다. 식대로. 그 다음에 fb-fa 식처럼 쓰려고 b-a 그렇게 되면은 리절트를 리턴해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8 나오는 거죠 뭐. 아까 했듯이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옛날에 수학 같은 수학이네요. x의 제곱이 있는데 x의 값이 1에서 k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5입니다. 그렇다면 k의 상수값은 얼마일까요? 평균 변화율이 딱 나왔네요.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그럼 델타 x가 1부터 k까지 변했으니까 k에서 다시 씁시다. k에서 1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k의 제곱에서 1이었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1의 제곱. 이게 15다. 그러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5k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서 k의 제곱이 어떻게 되나요? 지워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제가 다 구해봤습니다. 15k 플러스 14는 0. 그러면 1, 14 마이너스 하면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4는 0. 근데 뭐 k는 1 아니면은 또는 14였으니까 이제 이거는 1은 안 되는 거니까 1에서 시작했으니까 14가 답이 되겠습니다. 1은 뭐 여기서부터 되지 않는 거죠. 이제 분수에서도 틀리면 1이 아닌 거니까. 1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바로 풀 수도 있죠. k 이렇게 k-1 이렇게 해가지고 k-1은 15 이렇게 약분해서 k는 14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미분계수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균 변화율, 지금은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죠. 미분계수는 x의 증가량이 0으로 가까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델타 x 혹은 h 이게 이제 0으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실은 표현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x의 증가량이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평균 변화율. 야, 0으로 가까이 갔지 0이 아니에요. 사실 현미경으로 보면은 어떤 점 바로 옆에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다고 치고 제가 어떤 거를 현미경으로 봤다 치면 여기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걸 다시 현미경으로 봤다고 치면은 이렇게 컸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 바로 옆에 있는 점. 여기는 뭐 붙어 있다고 치면 바로 옆에 있는 점. 네, 바로 옆에 있는 점이에요.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따로 있는 현미경 확대. 이렇게 확대됐다고 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점. 실제 보이지도 않는 거죠. 수백만 배 확대해서 하는 점. 그래서 미분계수는 다음과 같이 리미트를 써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y가 어떻게 어떤 값을 가질 거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순간 변화율. 아까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델타 x를 줄여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2에서의 이제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썼을 때 이제 이런 식을 쓸 수 있었죠. 여기 이제 h도 쓸 수 있었고요. h도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요 h의 값이 이제 0으로 계속해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는데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때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는 것이 미분계수다. x가 a부터 a 플러스 델타 a 플러스 델타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가 0일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x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또 극한값이 나왔죠. h가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0으로 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는 거랑 같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렇게 f'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h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f'a라고 한다.
이때의 값을 f'이라고 쓰고요. 원래 fx가 있었는데 이거를 f'x라고 부른다. 그리고 a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되기 때문에 x에는 a를 대입해서 이 경우에 f'a의 값을 표현합니다. 극한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왜 극한값입니까? 0분의 0꼴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극한값이 나오는 거니까. 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예, 이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x가 a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아까 뭐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가 a였는데 여기를 임의의 x라고 놓으면 x가 a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델타 h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a로 다가오는 거예요. x가 a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fx에서 fa를 빼면은 그게 f'a다.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뭐 fx에다가 f에 2를 해놨는데 x-2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도대체 이 뭐냐? 이게 f'2다. 2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쓰고 아주 노멀하게 쓰면은 이제 위에 있는 식이 되겠죠. h가 0으로 왔었을 때 이제 극한값 구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실제로는 이 밑에 있는 식들이 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눈에 더 많이 익혀놔야 되는. 증명할 때는 이제 위에 거로 많이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이거로 많이 해요. 이 위에 있는 걸로. 근데 또 시험은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형하면서 알 수 있게 해놔야죠.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계속 봤죠. 우리는 이름도 벌써 알아요. 접선에서의 기울기다, f'. 그다음에 그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쭉 변화되는 것들이다.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을 잘 알아놔야 되는데 이게 a로 다가간다. 이렇게 점점 거리가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가야 될 값들이 이제 점점 a로 다가가는 거니까 그 a에 가장 근접해져 있는 어떤 다른 바로 접해져 있는 점하고의 기울기. 사실 0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 변화율은 맞는데 그 점에 붙어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접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P에서 Q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Q가 이제 점점 P 쪽으로 다가가면은 이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막 변하잖아요. 변하다가 P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뭐 확대경으로 막 100만 배씩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선이 되죠. 사실은 저 포물선에 접선이 됐는데 접선이 돼서 어떤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거. 굉장히 많이 변했죠.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쫙 돌아가가지고 플러스 기울기까지도 변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델타 x가 0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 값이 계속 q에 있는 x 값이 이렇게 a 쪽으로 이동이 나갔다. 그러면서 기울기를 계속 구해서 나온 값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미분계수의 계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가까이 됐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됐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기하학적인 의미로 정의를 할 때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존재할 때 a 그 다음에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a에 있는 거에 fx는 값이 있는 겁니다. 값이 있어야 되고 그 값에서의 그 함수 값도 있고요. 그 값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a가 있었는데 해당하는 값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그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뭐다? F 프라임 A다. 이걸 저희가 정의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도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짱이죠. 짱이죠. 파이썬에서 그 데리바티브라고 해서 그 미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fx를 간단하게 미분할 수 있습니다. 또 미분해주는 뭐 또 편미분까지 해주는 또 사이트도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해줍니다. 두잇 함수로 실제로 그 우리 함수를 미분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심파이를 불러요. 심파이에서 아까도 있었지만 여러 개 있습니다. 심볼스도 있고 데리베티브도 있습니다. 심볼스는 이제 우리가 심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x를 우리가 쓰는 이건 2x의 제곱 그 다음에 4x 플러스 7 이렇게 됐죠. 그리고 데리베티브를 쓰면은 그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니까 fx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여기 집어넣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게 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do it 해라 이렇게 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은 이제 뭐가 됐냐면은 이게 된 거죠. f 프라임 x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서브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x 땡땡 3 이렇게 브레이스를 쳐서 넣어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x의 3이었을 때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n이 순간 변화율이 x의 3. 이런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x3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구나 이렇게 여기다 그냥 막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브레이스를 하고 x 땡땡을 쳐서 3 이렇게만 넣어줄 때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놔야 우리가 그 함수를 잘 쓸 수 있는 거죠. 이 도함수라는 말이 이제 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할 거고요. 도함수는 미리 좀 얘기해 드리면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기울이기 위해서 미분해 놓은 함수 이렇게만 정의를 하겠습니다. 미분을 해 놓은 함수. 다시 말하면 x만 집어넣으면은 미분 값을 미분 계수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리베티브 함수가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그 또 기침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시 녹화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서 제가 했네요. 연습 문제 함수가 있어요. x의 값이 1에서 5로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k라고 하네요. 평균 변화율하고 x가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대요. 그럼 k의 상수를 구해요. 야, 시험 문제 같다.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는 뭐 쉽죠. 5 빼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에다가 5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뭡니까? 2를 대입해 놓으면은 4분의 일단 되고 5 대입하면은 5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5 15 빼기 1 넣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이 돼서 결국에는 4분의 앞에 거는 5, 55니까 40이고 뒤에 거는 4니까 되니까 4분의 39 아니 36 그러면 9가 되네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얼마가 되는지 저는 f 프라임 그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그건 조금 이따 배우고요. 이렇게 x의 제곱만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에 요 2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x에 n이 있다. 이게 fx다 라고 하면은 이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하느냐 n이 튀어나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n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하나 감해줍니다. 이렇게 요거만 하나 알아두시면 여기서는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x의 제곱이니까 2x가 됩니다. 더하기 여기는 x가 1이었는데 1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 3 곱하기 1이 되고요. x 하나 빼주니까 x의 제로가 되니까 2x 플러스 3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상수는 어떻게 되나요? 상수는 0이 되겠죠.
f 프라임 x인데 k에서 순간 변화율이 같다고 했으니까 f 프라임 k를 대입해 놓으면 2k 플러스 3이 되고 2k 플러스 3이 9가 됩니다. 그러면 2k는 넘어가니까 3에서 6이 되죠. 그러니까 k는 3이 되는, 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겠죠, 답이. 여기는 정식으로 풀었습니다. 예, 정식으로 푼 겁니다. 저는 정식으로 푼 거에 점수를 더 줍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할 거냐?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때 원래 식이 이겁니다. 대입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대입하는 겁니다. A 대신에 K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차례차례 구합니다. 구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정의가 됐다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저거 한 겁니다. F의 A 플러스 H가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F의 X가 뭐였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였잖아요. 여기 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A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 A 플러스 H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다 대입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X는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었으니까 A가 아니라 F 프라임 K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K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여기가 조금 어설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K로 바꿔야 되고요. 여기도 K로 바꾸고 여기도 K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식이 됐고 식이 대입을 해서 쭉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다고 가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H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H를 묶어내면은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분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2H 플러스 2K 플러스 H 플러스 3이 되는데 H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K 이것도 잘못됐네요. 여기서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H를 0으로 다 써줘야 됩니다. 2K 플러스 3은 9. 왜냐면 H가 0으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K는 6, K는 3. 그 밑에 써있긴 하지만 좀 수식 전개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그냥 했었죠. 이걸 구해서 바로 2K 플러스 3을 구해가지고 이게 9로 해서 이제 구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구해놓으면 좋겠다. 도함수죠. 도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활용하는 편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